시사평론가 김성환과 함께합니다. 이른바 모빌리티 개편 법안이 확정됐습니다. 정부가 타다 같은 플랫폼 택시의 사업은 허가제로, 요금은 신고제로 바꾸는 내용의 입법 방안을 내놨는데요. 이 스타트업 모빌리티 업계는 환영하고 있지만 타다 측은 새로운 규제다라면서 지금 반발하고 있어서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이슈와 인물을 더 깊이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서는 이런 얘기에 대해서 권영주 오토타임에서 편집위원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나와 계십니다. 권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예. 밤늦은 시간에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평소에 잘 듣고 있습니다. 너무 분위기가 좋은데요. 네네. 네. 일단 어제 모빌리티 개편안 실무 논의 2차 회의가 있었는데요. 네. 뭐 개편안이 일단 확정이 됐다고 하니까 이 개편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부터 설명 좀 해주세요. 뭐 평소에 시사평론 많이 하시니까 네. 뭐 이미 이슈에 대해서는 잘 아실 거고, 그러니까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방향성을 지난 7월 달에 정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유형으로 플랫폼 택시 도입하고 기존에 있던 가맹, 쉽게 말하면 프랜차이즈 택시 네. 확대하고, 그 세 번째가 호출만 중개하는 택시도 앞으로 등록하면 이제 새로운 서비스를 추가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인데, 이 틀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정부의 입장을 확고한 것이 뭐냐면, 전체 28만 대에 달하는 택시 면허, 이 총량은 늘리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네. 이 늘리지 않는 선에서 이 세 가지 유형의 새로운 택시 사업자들이 들어와서 사업을 하면 기존의 면허를 대체하는 방식으로 사업 허가를 내주겠다. 그러니 그 안에서 사업을 하라라는 게 이제 이번에 논의의 핵심 골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타다 운영사인 VCNC하고 모빌리티 스타트업 기업들은 그동안에 요구했던 사안들이 있었는데 네네. 이번 그 개편안 안에는 포함이 안 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겁니다. 그 타다나 모빌리티 스타트업들도 의견이 조금 갈렸던 것이 뭐냐면, 네. 모빌리티 스타트업은 일단 법 자체가 없으니 지금 사업은 시작했는데 네. 앞으로 이거 계속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라는 우려가 생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 법을 좀 만들고 나머지 구체적인 사항은 따로 논의를 합시다라는 입장이었던 거고, 네. 이제 타다 같은 렌탈 택시 하는 사업자는 이미 우리는 사업을 크게 하고 있으니까 법을 만들 때 아예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으로 다 넣어주세요. 네. 라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법을 만들 때 시행령에 들어갈 내용까지 모 법에, 그러니까 가장 큰 상위법에 네. 넣어서 우리가 완벽하게 나중에라도 사업을 후퇴하지 않을 수 있도록 조건을 넣어달라라는 입장이었던 거고, 반면에 이제 택시나 모빌리티 스타트업들은 이런 거죠. 그것은 차후에 시행령에서 논의를 하기로 하고 일단 운동장을 만듭시다. 운동장 안에서 운동장을 만들고 나서 그 안에 잔디밭을 어디에 둘지, 철봉은 어디에 둘지, 그거는 운동장을 만들기로 결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논의하자는 입장이었던 거고, 네. 국토부도 이제 운동장을 먼저 만들자는 입장이었던 거고, 이제 타다는 아니요, 운동장을 만드는 건 좋은데 그 안에 잔디밭은 어디에 둘지, 철봉은 어디에 둘지 이거 다 정하고, 법률에 다 그렇죠. 그걸 정해주자. 법률에 다 넣읍시다라고 네. 주장한 게 이제 이번에 입장이 팽팽히 엇갈렸다라고 언론에 보도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타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예 법률에 넣으면 그건 사업의 안정성이 보장이 될 수 그렇죠. 있는 거잖아요. 시행령은 국무회의에서도 바꿀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이제 흥미로운 건 뭐냐면 예. 지금 타다가 렌탈 택시 사업을 하는 그 근거가 네. 시행령이에요. 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란 말이죠. 음. 시행령 18조 1항. 거기에 따라 가지고 예외종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 반대쪽에서 얘기하는 건 아니 당신들도 시행령 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때 가서 논의하면 되지 왜 이 시행령 가지고 얘기를 하느냐라고 이제 또 서로 약간의 논쟁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렇게 지금 이제 저희가 모빌리티 스타트업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네네. 청취자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쉽게 어떤 것들을 모빌리티 스타트업이라고 하는지도 그러니까 좀 지금 얘기해 논의가 주세요. 되고 있는 모빌리티 스타트업은 뭐냐면 네. 돈 받고 A에서 B까지 사람 이동시켜주는 사업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네. 그러니까 기존의 택시도 모빌리티예요. 서울역에서 여의도까지 네. 이동시켜 주세요. 네. 기존에 이제 택시가 하고 있던 거고 네. 여기에 이제 우리는 렌탈 택시 갖고 하겠습니다라는 것도 이제 타다 쪽도 우리는 모빌리티 업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네. 또 한 가지는 기존의 택시를 가지고 우리 예약제로 운영을 할 겁니다. 프랜차이즈에서 네. 이것도 모빌리티고 예를 들어서 그냥 제가 전동 킥보드 가지고 사람 태워서 가면 안 됩니까? 만약에 나타난다면 이것도 모빌리티고 그럼 그다음에 카풀은 여기에 포함되나요? 카풀도 엄밀하게 보면 포함이 되지만 이번 논의에서는 일단 배제가 됐죠. 왜냐하면 지난번에 정부가 발표를 할 때 네. 카풀은
우리나라에서 전면 허용을 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원천적으로 내세운 이후에 이제 방안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네. 카풀은 출퇴근 시간에만 조정하는 걸로 일단 정리가 됐죠. 그러면은 이번에 개편안에도 역시 카풀 문제는 예. 그 이전에 정리한 거 그대로 그렇죠. 그냥 예. 이어받은 건가요? 카풀 문제는 논외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서 논의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 어디서 논의합니까? 카풀은 그럼 기존에 이제 원래 네네. 여객운수사업법인가요? 거기 안에 있었던 그냥 출퇴근 시간에만 그렇죠. 허용되는 그 범죄 안에 들어가는 그렇죠. 거예요? 그 출퇴근 시간 안에만 하도록 계속 유지를 하는 걸로 정리가 된 거죠. 그럼 더 뭐 논의할 거 없이 그냥 다 이미 끝난 논란인 그렇죠. 거예요? 그건 카풀이 이미 끝난 논란이고요. 근데 카풀 업계 일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왜 24시간 허용을 해줘야 되는 건데 네. 이제 그렇지 않게 하냐라고 하는 이제 반란이 있는 거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국토부의 입장은 이런 겁니다. 정부의 입장은 이런 거예요. 과연 지금 면허를 받고 운송 사업을 해가고 있는 모든 사업자를 그럼 일시에 없앨 것이냐? 쉽게 말하면 대중교통 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이 뒤따라야 될 텐데 왜냐하면 카풀이 활성화되거나 이렇게 될 경우에는 네. 단순하게 택시의 수요만 줄어드는 게 아니라 버스와 지하철 수요까지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버스와 지하철에서 이용 승객이 줄어들게 되고 네. 이용 승객이 줄면 운송 수입이 줄어들게 되고 그만큼 세금은 더 보전이 돼야 될 테고요. 예. 이제 그런 문제까지 다 통틀어서 생각을 해보니 대중교통 체계 자체를 흔드는 거는 네. 기본적으로 정부는 반대한다. 하지만 국민들이 원하는 택시 서비스가 좀 개선되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동의한다. 그렇기 때문에 택시 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는 방법이라면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텐데 그중에 하나가 이제 렌탈 택시를 면허 사업자 안에 넣어서 네. 서비스 경쟁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누구든 A에서 B까지 사람을 태워줄 때 어떤 사업자가 해도 된다. 면허만 받으면. 근데 그 거리의 요금은 정부가 어느 정도 규제를 하겠다. 네. 하지만 그 이외의 서비스, 뭐 카시트를 가져간다거나 아니면 뭐 어디 병원에 데려다 주고 학원까지 아이를 데려다 준다거나 네. 거기에 대한 부가 서비스는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으니 그 부분은 경쟁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사회적 대타협의 결과물로 만들어지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지난 3월에 합의가 됐던 거죠. 그러면 택시업계는 이번 그 개편안에 대해서는 그러면 다 찬성하는 겁니까? 원래 서울시 택시 그 개인 택시 같은 경우에는 많이 반대의 목소리를 냈었잖아요. 사회적 그렇죠. 대타협하고 난 다음에도. 그러니까 이번에도 완벽하게 목소리가 다 일치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도 그게 그렇죠. 정리가 안 됐어요. 이 안에서도 예. 그 말씀하신 그 렌탈 택시 타다나 VCNC 같은 회사는 기존에 우리가 마음대로 증차할 수 있게 좀 놔두세요. 그냥 차라리 자율로 다 그렇죠. 풀어달라는 예. 얘기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또 저쪽에 택시 운송 사업자 입장에서는 너네들은 원래 불법이야. 네. 이거 자체를 없애주세요라고 하는 기존의 이 서로의 주장들이 아직도 여전히 배치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제 정부가 중재자로서 그 입장을 가만히 보니까 양쪽 다 물론 충분히 일리와 근거가 있으나 네. 결국은 중간자적인 형태, 결국은 공정한 경쟁의 룰은 정부가 만들겠다. 네. 그 안에서 서비스는 서로 경쟁을 해서 적어도 국민들이 택시 서비스가 많이 좋아졌네. 이동 서비스가 많이 좋아졌네. 그걸 체감할 수 있도록 만들자는 게 이번 합의의 취지였던 거죠. 근데 좀 두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첫째로는 이게 기존의 택시 사업자 허가받은 예. 그 면허를 이렇게 새로운 사업에 진출하려고 하는 곳들이 그걸 사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비용 부담이 발생하죠. 사서 영업을 해야 되는데 그 네. 비용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비용에 대한 부담을 아무래도 이제 새로 진입하는 사업자들이 얘기를 하니까 네. 정부 입장에서는 그 부분은 이제 일단은 모법을 만들고 네. 시행령에서 그 금액을 줄이거나 하는 식으로 탄력적으로 얼마든지 진입을 좀 쉽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검토의 여지가 있으니 그 부분은 추후에 논의를 하자라고 일단은 뒤로 빼놓은 겁니다. 그럼 정부가 뭔 예산을 지원해 준다는 건가요? 아니면 이전에 나왔던 것처럼 사업 면허를 지금 이제 그 연로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택시 면허를 이제 정부가 다시 사들이는 네네. 작업을 하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면허를 사들인 것들을 좀 저렴하게 그런 사업자한테 면허를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을 텐데 네. 일단은 새로운 사업자가 그 비용 부담이 너무 크면 네. 당연히 어렵겠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 만약에 새로운 사업자의 진입 진출에 장벽이 된다면 네. 정부가 일부 보조해서 그 비용 부담을 낮춰주는 방안도 여러 가지 대안 중에 하나로 검토해 볼 수 있다.
라고 하는 게 이제 정부의 기본 방침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세부적인 내용은 네. 일단 모법을 만든 이후에 다시 이 업계가 모여서 계속 논의를 맞대보자. 왜냐하면 지금 내년에 총선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 법을 만들지 못하면 이게 몇 년 뒤로 미뤄지게 됩니다. 아,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네. 정부 입장에서는 빨리 기본 틀을 만들어주는 게 이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약간의 갈등의 여지는 남아 있으나 일단 모 법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라고 해서 약간의 잡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거죠. 아,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좀 궁금하다고 여쭤본 것 중에 두 번째가 뭐냐면요. 이거는 사실은 이제 모빌리티 사업자 입장에서 주장하는 내용인데, 그러니까 이런 서비스의 혁신을 이루려면 이렇게 법으로 꽉 묶어두고 제2의 택시를 만드는 것 같은 이런 방식으로 가면은 이게 무슨 혁신이냐 이런 반론도 있거든요. 충분히 있을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는 겁니다. 이동의 혁신과 서비스의 혁신 네. 조금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건 이동의 혁신이 아니라는 거죠. 네. A에서 B까지 가는데 똑같이 출발했는데 어느 한 차가 너무 지능이 뛰어나서 남들보다 15분 빨리 간다든가 그런 건 아니라는 그런 거예요. 건 아닌 거죠. 근데 네. A에서 B까지 갈 때 어떤 이동 수단을 이용하느냐와 이동하는 과정에서 어떤 서비스를 받느냐 이제 그거를 우리가 이제 혁신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혁신에 대해서는 이거를 요금을 마음대로 풀어놓으면 나중에 이 대규모 사업자가 시장을 다 장악했을 때 쉽게 말하면 요금의 결정권을 알게 모르게 사업자가 주게 되는 그걸 주게 되는 현상이 겁니다. 나타나죠. 그러면 이게 이동이라는 게 국민의 기본권하고 연관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부가 양보는 못하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네. 거기에 대한 나중에 폐해는 결국 교통 약자에게 되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적어도 그 부분만큼은 최소한의 방어를 하고 그 외에 서비스에 관련된 것 네. 이거는 요금을 마음대로 하세요. 우리한테 신고만 하면 됩니다. 그걸 허용해 주겠다는 겁니다. 아, 참 이게 알듯하면서 또 모르는 뭐 이런 내용인데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틀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고 국회에서 입법이 된다고 하면 네네. 그러면 이제 남아 있는 게 시행령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남아 있는 쟁점은 또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신고제와 허가제가 가장 큰 쟁점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진입자들은 우리는 총량제에 갇혀서 우리가 허가를 받아가지고 증차하는 게 아니라 네. 우리 마음대로 증차하고 신고만 할게요. 네. 라는 걸 원하는 것이고 왜냐하면 규제 바깥에서 영업을 하고 싶으니까. 그렇죠. 자율적으로 그렇죠.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정부는 그렇게 다 하면 모든 사람이 어려워집니다. 네. 그쪽에서 일하는 플랫폼 노동자도 어려워지고 택시기사도 어려워지고 택시 사업자도 어려워지고 새로운 모빌리티 사업자도 결국은 어려워집니다. 네. 그러니까 총량은 늘리지 말자. 이 총량만큼은 건들지 말자라는 게 이제 택시와 또 정부의 입장이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이 가장 첨예하게 맞서지 않을까 이제 그런 예상이 되는 거죠. 그럼 이 갈등이 좀 시행령까지 가면서 좀 잘 조율이 될 수 있을까요? 적절한 중간 지대를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신고제와 총량제를 적절히 섞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섞는 방식으로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특별히 교통이 없는 지역, 네. 쉽게 말하면 택시가 잘 가지 않는 지역, 그쪽에서는 신고제를 운영을 해서 오히려 좀 자유롭게 하게 해주고 몰리는 지역 있잖아요. 너무 많이 몰려가지고 서울 도심지나 뭐 그렇죠. 강남, 해가지고 뭐 경쟁이 종로 치열하고 이런 데요. 서로 뭐 빈차가 많은 동네 네. 이런 데는 이제 총량제를 적용하는 쪽 약간 자치단체별로 조금씩 성격을 달리해서 적용해 볼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대안이라고 봅니다. 근데 신고나 허가나 서울시 안에서 영업하는 건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특별 예외 지역을 둬야 돼요. 아. 네, 결국은. 왜냐하면 지금 이제 시골 같은 경우는 택시가 거의 없어서 네. 이용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잖아요. 아, 그렇죠. 이제 그런 지역은 이제 조금 늘릴 필요가 있으니 네. 그쪽은 이제 신고제로 조금 늘리고 네. 그렇지 않고 도심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도 낮에는 택시가 빈택시가 놀잖아요. 그런 데는 이제 총량제를 유지하고 적절한 대안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는 거죠. 이 뭐 마지막에 뜬구름 잡는 얘기일지 모르겠지만요. 마지막으로 네, 하나만 네, 더 질문 드리면 이제 뭔가 좀 상생할 수 있는 방안. 네. 이제 갈등이 좀 마무리될 수 있는 네. 마무리돼서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게 있으면 네. 마지막으로 의견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기본적으로 3월 달에 정해진 건 방향성이었습니다. 네. 정부는 택시의 총량을 늘리지 않는다. 하지만 새로운 모빌리티 업계는 늘려달라였던 거고 네. 하지만 그 사람 늘리지 않겠다라는 큰 틀은 정해진 겁니다. 네. 그럼 그 정해진 틀 안에서 어떻게 하면 모빌리티 사업자나 택시 사업자나 서로의 수익을 증대시킬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같이 논의를 맞대면 얼마든지 상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수익이 바로 서비스의 향상인 거죠. 그렇죠. 그걸 네. 원하는 거니까. 김성환 MC가 이제 택시를 타시면 물도 하나 좀 사드시고 뭐 아이를 데리고 타면 카시트도 이용하고 이제 그런 게 이제 서비스 요금이니까 네. 그런 게 많이 활성화되면
이용자도 만족도가 올라간다. 그리고 네. 요금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으니까 수입도 늘어난다. 그렇게 되면 다 좋은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국민들의 편익, 소비자들의 그렇죠, 편익이죠. 편익이 중심이 네네네. 돼서 논의하자.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권용주 오토타임즈 편집위원과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도 수고한 당신들의 이야기가 여기 있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시사야, 네, 저 여기 있어요. 오늘 하루 AS 해줘. 네, 더 알고 싶은 이야기, 놓쳤던 뉴스 제가 알려드릴게요. 시사야 애프터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최근 학종과 관련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 교육부가 특목고, 자사고 선발이 많은 13개 학교를 정해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이범 교육평론가를 초대해 학종 실태조사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해당 내용입니다. 어제 이제 13개 대학 여기에 뭐 이른바 뭐 스카이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 여기를 실태조사하겠다. 뭘 실태조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일단 이제 학종이라는 게 이제 대학이 자율적으로 하게 돼 있긴 하지만 네. 대학들의 연합체인 대교협, 대학교육협의회에서 기본 그 학종을 시행하는 어떤 지침을 스스로 정합니다. 네. 예를 들면 거기에 이제 굉장히 많은 내용이 있지만 예를 들면 자기소개서에 부모의 지위나 신분을 암시라도 하면 그 학생은 탈락시키게 돼 있어요. 아예 탈락. 예. 예. 근데 그런 걸 제대로 지켰는지를 들여다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오. 여태까지 이제 대입 자율, 대학 자율이라는 명분으로 상당 부분의 권한을 대학 측에 넘긴 상태거든요. 음흠. 그래서 교육부가 직접 들여다본 적은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들여다보면 뭔가 위반한 사례들이 나올 거라고 교육부는 예상을 하는 것 같고, 음흠. 솔직히 말해서 뭐 뭔가 짚히는 게 있으니까 조사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게 뭔가 13개 대학교를 조사해서 나오면은 그 다음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 이제 제도적으로 예. 그것을 이제 막기 위해서 뭐 학종에 이제 욕을 먹고 있는 거는 주로 이제 비교과 영역이 너무 이제 기회가 불평등하다. 네. 이제 비교과라는 게 쉽게 얘기해서 국영수 사과 이제 이런 교과 영역 이외에 뭐 봉사활동, 뭐 독서 이력, 동아리 활동, 또 수상 이력. 근데 이제 이번에 불거진 건 이를테면 내 친구가 뭐 부모 찬스를 이용해서 어느 대학에 가서 뭐 연구를 하고 있더라. 뭐 이런 것들도 다 이제 비교과에 포함되는 거거든요. 논문은 안 들어가지 않아요, 이제는? 그렇죠. 학술 논문은 2013년 이전에는 활용이 가능했는데 그 이후에는 활용이 불가능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테면 학술 논문 이제 활용하지 못하게 만드니까 소논문이라고 해서 이걸 이제 무슨 교내 활동인 것처럼 포장을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사교육업체 컨설팅을 받는 거죠. 뭐 이런 일도 횡행하고 뭐 비교과에 계속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교육부는 어쨌든 학종에서 비교과를 더 축소하는 이런 방향의 해결책을 모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학 간 격차를 어떻게 하면 축소할 수 있느냐. 좀 본질적인 얘기네요. 그렇죠. 그죠? 예. 뭐 특히 서울 수도권은 서울대 빼고는 거의 다 사립대잖아요. 예. 사립에 대해서 정부가 거의 방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알아서 자율적으로 성장해라. 그러니까 대학 간의 격차가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더 커지는 경향도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뭐 물론 대입제도도 이제 뜯어 고쳐야 됩니다. 뭐 개선해야 되고 비교과에 대한 공분 뭐 충분히 이해할 만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의 개선 방향을 잡는 것은 맞는 말이지만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대학 간의 격차를 이렇게 그대로 그냥 유지하고 뭐 정당화하는 이런 식의 알겠습니다. 경향이 2008년 1월 4일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한국대학교 교육협의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대학 총장들과 오찬을 함께합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대입정책과 관련해 일대 전환을 예고하는 발언을 내놓습니다. 어떤 대입안보다 정부가 손을 떼버리는 게 가장 좋다. 한마디로 대학 입시를 대학 자율에 맡기겠다는 얘기였습니다. 뒤이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대입 3단계 자율화 방안을 발표하는데요. 입학사정관제 도입과 대학별 학생 선발의 다양화 방안이 들어있었습니다. 3천여 가지가 넘는 복잡하고 난해한 대학별 입시제도, 또 대입제도의 공정성 문제, 이미 이때부터 나타나고 있었다고 하는 얘기인데요. 그럼에도 6년이 지난 지금까지 대입 자율화 정책의 큰 줄기는 바뀌지 않았고
이른바 조국 사태를 계기로 또다시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사회의 경쟁 구도 정점에 있는 교육 정책을 바꾸는 일, 정말 쉽지 않죠. 그러나 지난 16년의 세월은 이미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몇 가지 제도를 고쳐서 될 일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으로 교육 제도를 혁신해야 한다. 좀 교육당국이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할 텐데요. 근본적인 혁신이 어떤 방향인지 이제 국민께 내놔야 될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화제 뉴스를 살펴보는 밤참 뉴스, 불금의 교양학 순서로 찾아뵙겠습니다. 1부 끝곡 H.O.T의 열 맞춰 들으시고요. 잠시 후 저는 11시 5분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한심한 꼬라지들 구제불로 안다고 자기들같이 잘난 사람 대라고 어쩌고 지지고 짜주고 짜들어내는 껍데기다 넌 그게 싫어 하나도 보고 배울 것이 없는데 늘 재미없어 밥 모두 똑같이 깨끗이 깎아지들 버티냐 바람처럼 부질 없는 거왜 다들 그렇게 참지도 못할 걸 쫓고 있나 KBS 58분 날씨. 현재 제주도에는 호우특보가 발효되어 있는 가운데 제주도와 남해안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일요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남부지방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전남과 경상도 또 제주도 지방은 비가 내리겠고 전북지방도 내일 오후부터 밤 사이에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모레인 일요일에도 전남과 경남 또 제주도 지방은 오후까지 곳에 따라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양은 남부지방이 5에서 40mm 정도고 특히 전남 동부 남해안 지역 또 경남 해안 지역, 제주도 지역은 20에서 많은 곳은 80mm 이상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중부지방은 내일 구름이 많겠고 내일 낮 동안에는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는 곳도 있겠으며 또 일요일에는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주말 동안 낮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오늘처럼 20도가 예상되는 등 전국의 아침 최저 기온은 16도에서 21도로 평년 기온을 5, 6도 정도 웃돌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울이 오늘보다 1도 높아지면서 28도까지 오르는 등 대부분 지방이 27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덥겠습니다. 한편 내일 미세먼지 농도 높지 않겠고 내일 새벽부터 아침까지 내륙 지방에는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서울 지방 현재 기온 22도, 습도는 65%입니다. KBS 58분 날씨 홍상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11시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를 언급하며 검찰권 행사 방식과 수사 관행 등의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검찰은 국민을 상대로 공권력을 직접적으로 행사하는 기관이므로
엄정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고민정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조국 장관 일가 수사 과정에서 피의사실 공표 문제와 먼지털이식 수사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검찰을 비판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전 검찰력을 기울이다시피 엄정하게 수사하는데도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검찰은 성찰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메시지에 여당은 검찰의 성찰을 촉구한 반면 야당은 검찰에 대한 압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나쁜 관행과 단절해야 한다는 메시지라며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은 황교안 대표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눈물겨운 조국 엄호 투쟁이고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비판했습니다. 한국당은 또 압수수색 검사와의 통화를 문제 삼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조 장관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경기도 양주에서 또다시 아프리카 돼지열병 의심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 저녁 7시쯤 경기도 양주시 광정면의 한 양돈 농장에서 돼지 한 마리가 폐사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농장은 돼지 570마리를 키우는 농장으로 앞서 파주와 강화 확진 농장과도 차량으로 인한 역학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역당국은 초동 대응팀을 보내 긴급 소독을 하는 한편 정밀 검사를 진행하기로 했는데 검사 결과는 내일 오전 나올 예정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산하면서 마트에서 판매하는 돼지고기값 상승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홈플러스는 오늘부터 국내산 삼겹살 100g 가격을 1,980원으로 고시해 어제보다 90원 올렸습니다. 이마트와 롯데마트는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100g에 1,980원으로 가격을 유지하고 있지만 재고가 거의 소진되면서 가격 조정 시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버닝썬 의혹을 보강 수사 중인 검찰이 윤모 총경과 클럽 버닝썬 측의 유착 의혹과 관련해 윤 총경의 뇌물 혐의를 포착하고 서울지방경찰청과 윤 총경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3부는 오늘 오후 서울지방경찰청 치안지도관실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윤 총경의 업무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앞서 횡령 혐의로 구속된 특수잉크 제조업체 노건 C&I의 정모 전 대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윤 총경에게 수천만 원어치의 뇌물을 준 혐의를 추가로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서유열 전 KT 사장에게 국회 집무실에서 딸의 이력서를 건넸다.